안녕하세요. 10스택 쿼리 너머를 향해 쿼리를 라우트까지 전파시키기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라프텔의 임상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라프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애니메이션 OTT 서비스고요. 이메일이랑 깃허브로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연락을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설명을 할게요.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라는 게 사실 등장한 지는 꽤 됐지만 정확히 이게 뭐고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서 먼저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다음으로는 10스택 쿼리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쿼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 방법론을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해본 그런 방법론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방법론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프레임워크인 데이터 레디에 대해서 짧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SC부터 빠르게 한번 살펴볼까요? RSC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4문장 정도로 요약을 한번 해봤어요. 먼저 RSC의 경우 클라이언트까지 도달하지 않는 컴포넌트이고요. 서버 환경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서버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비동기 연산을 사용하고 자식으로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각각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 지금은 별로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각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에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게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아보려면은 조금 역사를 같이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전통적인 SSR은 사실 스프링이나 루비 온 레일즈, 플라스크 같은 서버가 미리 HTML을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단에서 jQuery 같은 라이브러리가 실제 클라이언트 동작을 하는 등 둘이 나눠진 구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리액트가 이소모픽 컴포넌트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모두 같은 컴포넌트를 사용하자라는 주장을 했고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소모픽 컴포넌트를 리액트 생태계에서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는 다시 레트로로 회귀해서 서버가 할 일은 서버가 알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 회귀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서버만 알고 있는 정보, 특히 DB 계정이나 비밀키, 파일 시스템과 같은 이제 보안에 민감한 데이터들을 서버 단에서 먼저 접근해서 적절한 필터링을 하고 클라이언트에 내려주면은 효율적으로 서버가 HTML을 그리고 그걸 클라이언트에서 먼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사실 넥스트 쓰면 다 되던 거잖아요? 특히 get server side props 같은 넥스트 전용 API를 사용하면은 아주 쉽게 되던 것들도 꽤 있어요. 하지만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의 의의는 특정 메타 프레임워크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리액트 그 자체에 내장된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든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댄 에브라모브가 쓴 The To React에서는 실제 UI가 데이터랑 스테이트를 받는 함수라고 설명을 해요. 그리고 RSC는 이걸 커링해서 데이터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를 클라이언트에서 받는 그런 컴포넌트로 구조가 변경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와 상관없이 SSG, SSR, 그리고 ISR 등 기존의 서버 사이드의 개입이 필요했던 그런 렌더링이 리액트 어디서든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비동기 연산이라는 특징을 제가 말했었는데요. 여기서 비동기 연산이라는 거는 기존에 훅을 사용하던 코드 대신 그냥 비동기 함수를 호출해 어웨이트함으로써 뭐 데이터를 가져온달지 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기존의 룰 오브 훅스처럼 이제 훅을 조건부로 호출하면 안 된다 같은 그런 제약사항이 있었는데요. 이건 그냥 어웨이트하는 그저 에이싱크 함수 호출이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사라지게 되고 나아가 프라미스는 자바스크립트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promise.all이나 try catch를 사용해 에러를 핸들링하는 등 기존 프라미스를 사용해 편하게 사용하던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텐스택 쿼리를 사용해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텐스택 쿼리의 공식 문서를 제가 슬라이드에 약간 재해석해서 첨부해 놨으니 같이 한번 봐봅시다. 어드밴스드 서버 렌더링이라는 텐스택 쿼리 문서를 참조해 보면은 먼저 get client라는 함수를 이렇게 서버와 클라이언트 각 환경에 맞게 서버에서는 매 요청마다 새로 만들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전역 변수에다가 하나 할당해 계속 재사용하는 그런 제일 간단한 구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루트 컴포넌트에서 쿼리 클라이언트 프로바이더를 통해 그러한 쿼리 클라이언트를 주입해주는 아주 기초적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쓰는 쿼리들을 프리패치해주지 않으면은 서버단에서는 아무런 데이터가 불러와지지 않은 그냥 빈 쿼리 클라이언트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쓰는 쿼리들을 분석해 프리패치 함수를 호출해줘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코드와 같이 쿼리 클라이언트 선언 아래에 쿼리 클라이언트.프리패치 쿼리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저렇게 쿼리를 프리패치하고 나서 쿼리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하이드레이션을 해서 하이드레이션 바운더리를 통해 내려줘야만 실제로 클라이언트에서 그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저 쿼리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값을 읽을 수 있겠죠. 물론 클라이언트에서 값을 패치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가까이에서 프로바이드 해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저 오른쪽 화면처럼 엄청나게 뎁스가 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포스츠라는 컴포넌트에서 쿼리를 지웠을 때 저 위에서 포스츠 페이지가 프리패치를 쿼리를 지우는 것은 가까이 있었을 때는 쉽게 눈치챌 수 있었지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눈치채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프리패치 쿼리가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다행히도 서버 컴포넌트는 기존의 get 서버 사이드 프롭스 같은 라우트 레벨에서만 동작하는 함수와 다르게 어느 위치에서든 동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컴포넌트를 실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와 가까이 둠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버 컴포넌트가 중첩되면 중첩될수록 상위 컴포넌트에서 어웨이시 끝나야만 하위 컴포넌트가 반환되고 그게 계속 중첩되다 보면은 직렬로 기다리면서 0.3초, 0.5초, 0.2초 기다린 동작이 다 합쳐 1초가 걸리게 되는 이런 딜레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은 기존 유저 쿼리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프리패치 쿼리를 더해나가는 개선은 가능하지만 프리패치가 추가됨으로써 그걸 관리해야 한다는 복잡성이 추가되고 또 제대로 설계를 하지 않을 경우 직렬로 기다리는 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텐스택 쿼리를 아예 사용하지 않아 보면 어떨까요? 공식 문서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Avoid bringing in React query until you actually usually need it. 이런 식으로 아예 필요가 없다면 굳이 쓰지 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상태를 관리할 때는 RSC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무한 스크롤 예시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무한 스크롤을 구현한다면 서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앞쪽 몇 엘리먼트만 자른 다음 그걸 초기 데이터로 클라이언트에 내려주는 걸 텐데요. 그렇다면 스크롤을 끝까지 했을 때 서버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0부터 현재의 위치까지 그리고 나서 더 봐야 할 내용까지 전부 그려서 내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스크롤을 하면 할수록 점점 성능 저하가 심해질 겁니다. 서버단에서 계산을 너무 많이 해야 하니까요. 아니면은
현재 오프셋과 그 뒤 내용만 잘라서 내려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RSC에서 사용하는 방식을 잘 이해하지 않는다면은 클라이언트 로직을 되게 많이 짜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로직 부담이 너무 심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클라이언트 상태 관리가 필요하다면은 RSC를 써야 할 이유가 강하게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설계를 하고 그러면서 RSC 퍼스트 사상을 유지하고 병렬성도 챙기고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 새로 무언가를 만들기 전에 선행 연구를 찾아보는 거는 아무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도 있고 또 선행 연구를 통해서 불필요한 작업을 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퀴를 발명하기 전에 남의 바퀴를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먼저 토스 슬래시 22에서 김도환님께서 이런 코드 구조를 제안하신 적이 있어요. 각 컴포넌트는 이제 리소스에 의존을 하는 방식이고 그 리소스는 component.required resources라는 변수에 넣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required resources 변수는 하위 컴포넌트에서 상위 컴포넌트로 단계별로 전파되고 이제 그거를 상위 컴포넌트에서 한 번에 프리패치한 다음 하위로 내려주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아이소그래프라는 GraphQL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라이브러리의 경우 아이소 함수 안에 GraphQL 쿼리를 넣고 그 쿼리의 결과를 데이터라는 변수로 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이소그래프가 특히 기발한 점은 저 쿼리를 컴파일해서 강타입 프롭으로 만들어준다는 점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소그래프의 강타입 프롭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토스 구조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는 리소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먼저 아이소그래프의 API랑 비슷한 형태로 필드를 선언하면은 그 필드가 데이터라는 프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간단한 쿼리 함수를 짰고요. 그리고 그 쿼리 함수가 실제로 실행되고 나서는 required resources라는 필드를 추가해 주도록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유즈 클라이언트가 사용된 경우 번들러가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이외의 모든 선언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참조하더라도 그 값이 undefined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구조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같이 두는 대신 파일을 나눠서 옆에 두는 방식으로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폴더 구조는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loader.ts에 리소스를 정의하고 client.tsx에서 그 리소스를 바탕으로 타입을 추론해서 실제 프롭 타입을 잡고요. index.ts에서는 로더랑 클라이언트를 같이 내보냄으로써 사용할 때 근처에 두는 방식입니다. 타입 안전성 같은 경우에는 타입스크립트 매직이 좀 많기 때문에 생략해 두었고요. 저런 식으로 타입 오브를 통해 required 리소스를 임포트해 와서 import resource props라는 타입을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데이터 타입을 추론해 주는 구조를 짰습니다. 잠깐 중간 요약을 하자면은 컴포넌트랑 쿼리가 가까이 있다는 장점을 챙기고 타입 안전하게 쿼리 결과값을 꺼냈을 수 있으며 이제 required resources를 위로 올려보내는 구조를 채택함으로써 페이지 단위에서 한 번에 프리패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모두 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required resources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가져와야 하고 그런 것들은 정의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선언하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사실은 별개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조금 귀찮고요. 그리고 이 required resources가 실제로 어떻게 HTTP 요청이나 파일 시스템을 읽는다던가 하는지는 아직 정의를 안 했고 또 무한 스크롤 문제도 사실 풀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프레임워크 레벨에서 푸는 걸 목표로 하고 데이터 레디라는 이름의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임워크의 목표는 첫 번째는 표준화였어요.
아까 말했듯이 리소스를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소스에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죠. 그래서 표준을 세워서 리소스가 무엇이고 어떤 걸 할 수 있고 어떻게 처리되고 그런 것들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서 각종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고요. 그러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을 바탕으로 보일러플레이트를 감소시켜 편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리소스는 결국 값을 가져오는 거니까 10스택 쿼리에서 쿼리의 정의를 가져와 봤어요. 그러고 나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정리한 게 이 문장인데요. 쿼리란 첫 번째로 캐싱 가능하고 두 번째로는 비동기이면서 세 번째로는 읽기 연산이고 마지막으로 같은 쿼리 연산은 같은 키를 가져야 한다라는 조건을 갖도록 쿼리를 정의했어요. 그러고 나서 10스택 쿼리의 유저 쿼리가 무엇을 반환하나 살펴봤는데 너무 반환하는 값이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구현하다가는 늙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먼저 에러 바운더리라는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에러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에러 관련된 값들은 에러 바운더리를 통해서 처리하는 걸 구조로 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밸류들을 다 지울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만드는 게 값을 서버단에서 미리 읽고 그걸 내려주는 프레임워크니까 프리패치가 이미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서스펜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서스펜스 안에 폴백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 해당 값을 실제로 읽을 필요가 없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된 값들을 전부 버렸습니다. 로딩 상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리패치 관련해서 리패치를 뮤테이션에 의존하거나 아니면은 그 외에 유틸리티 함수에 의존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쿼리가 반환하는 값에서는 리패치 관련된 정보들을 다 지워봤습니다. 그렇게 다 지우고 나니까 데이터 관련된 값만 남더라고요. 이렇게 반환 타입까지 정의하고 나니까 우리가 쿼리를 어떻게 정의하고 그리고 그게 무엇을 돌려주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쿼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required resources를 그냥 아무 제약 없이 오브젝트로 정의했었는데, 그걸 data ready using 이라는 요 함수 호출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이렇게 컴포넌트와 패치 쿼리스라는 유틸리티 함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컴포넌트라는 함수를 직접 사용해 볼 텐데요. 기존의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냥 리액트 컴포넌트에 infer resource props라는 유틸리티 타입을 사용해서 정의했었고요. 그걸 컴포넌트라는 유틸리티 하이어 오더 컴포넌트를 사용해 데이터의 타입을 따로 유틸리티 타입을 의존하지 않고 그냥 로더에만 의존해서 자동으로 잡아주게 구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패치 쿼리스라는 유틸리티 함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까 몰랐던 어떻게 실제로 리소스들의 값을 가져오고 그걸 내려주는지에 대한 것이 여기서 로더다 패치 쿼리스를 통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한 스크롤 문제가 남았는데요. 사실 무한 스크롤을 굳이 서버 사이드에서 풀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로직을 짜고 그냥 충분히 편리한 훅을 제공한다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데이터 옆에 쿼리셋이라는 그냥 쿼리 그 자체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전달하도록 해서 그 쿼리셋에 의존해 use infinite query라는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뭐 has next나 fetch more나 이런 리액트 쿼리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친숙한 인터페이스로 무한 스크롤을 구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앞서 질문했던 4가지가 전부 해결이 되었는데요.
아직 이 라이브러리 자체는 개념 증명 상태고 필요한 기능들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개밥 먹기를 하면서 계속 연구해 나갈 것 같고요. 10월 중으로는 완성도를 높여 오픈소스로 전환하고 싶은데 그때 같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